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 독해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문제 푸실 때는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을 좀 맞춰 놓으시고 한 8분 30초 시간을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푸시고 나서 우리 이 특강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는 문제, 구나 절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 즉 예술가로서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폴 클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정확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뭘 하기 전에 예술가로서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뒤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클레가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즉 색깔의 어떤 이런 새로운 이하를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독보적이고 어떤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앞쪽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쭉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앞쪽 부분이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전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전 상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정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소위 미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정식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느냐? 소위 검은색과 회색으로 한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팔레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위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뒤쪽에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바로 이렇게 독보적이고 성숙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기에 그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클레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좀 부족했다. 소위 검은색과 회색으로 한정되어 있는 팔레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신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뒷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색으로 소위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스트러글, 고군분투했다.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냈다. C번에 보시면 예술 가치에 대해서 의문시했다. D번에 보시면 어떤 조각으로서 명성을 쌓았다. 바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뭐가 될 거냐? 조건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답은 A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기에 있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확인을 할게요. 2번에 보시면 이니셜리입니다. 자, 우리 이니셜리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처음에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B, C, D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B번에 subsequently 같이 연결하셔서 there, after라는 표현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뭐다? 그 후에, 그 이후의 뜻이죠. 얘네들의 이제 프레임은 소위 이제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otherwise, 그 다음에 or else 이런 표현들 다 똑같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갖는 프레임은 앞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곧 비가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우리는 여행을 취소해야만 할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otherwise나 orelse입니다. 자, 우리 여행을 취소를 하려면 비가 계속 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앞문장에서 지금 보니까 비가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비가 계속 와야지만 여행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바로 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비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otherwise나 or else가 될 수가 있을 거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in fact, 하나 더 in effect 라는 표현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뜻적으로는 사실상, 실제로입니다. 얘네들의 이제 프레임은 두 가지. 하나는 보완, 보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박, 부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in fact와 in fact를 사이에 두고 뒤쪽 내용은 앞쪽 내용에 대해서 소위 약간 살붙이는 느낌, 보완, 보충의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 부정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프레임을 안고서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를 다 보셔야 되죠.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앞뒤 문장을 봅니다. 자, 보니까 우선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마 이제 플라톤 고등학교에서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위 upon ing 또는 on ing는 이제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 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소위 이제 졸업장을 갖고 졸업하자마자 허락을 얻게 돼요. 또는 허가를 얻게 됩니다. 뭐에 대한 허락이냐? 주 건설 노조의 견습생으로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락, 허가를 얻게 됩니다. 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 주 어떤 이런 건설 노조의 견습생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뒷문장을 보니까 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어디에 놓여지게 되느냐? 연방주택청 내지는 다른 고용주한테 놓여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 현장 교육도 받고요. 초봉으로 적어도 한 16달러, 즉 시간당 16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이의 소위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A번에 보시면 처음에, 우리 그냥 이거는 처음에라고만 정리를 해두자라고 했고, B번 시간의 흐름, C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언급할 수 있는 연결어, D번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살붙이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 또는 반박,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 이때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B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시간 흐름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졸업을 하면서는 소위 뭐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졸업을 하면서는 소위 뭐겠습니까? 주 건설 노조 견습생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소위 뭐겠습니까? 연방주택청이나 다른 고용주들과 일을 하게 돼. 이 부분은 소위 뭐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D번 아니냐, 소위 이렇게 보완, 보충, 살붙이는 느낌 아니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소위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견습생으로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소위 뒷문장은 이 앞문장에 대해서 살붙인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갈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시간의 흐름. 그죠? 그 후에, 그 이후에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착각하시는 것이 D번, 소위 보완, 보충, 살붙인 느낌이 아니냐? 전혀 다른 얘기다. 바로 이 아이의 프레임은 시간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연결어 문제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저희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이 됐고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바로 6개 공화국을 이제 하나로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소위 설립이 됐다,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6개 공화국 사이의 어떤 이런 유대 관계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요시프 대통령은 상당히 강한 어떤 이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어떤 경제로 어쨌든 부흥하게끔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B번에 보시면 세르비아, 즉 이 6개 공화국 중에 하나인 세르비아는요, 2개의 자치주를 갖고 있었다. 코소보라는 곳과 보이보니아라고 하는 이 2개의 자치주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B번이다. 바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보셨던 소재 바로 뭐였습니까?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대통령이 죽고 나서 바로 이 공화국은요 상당히 이 적대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result in입니다. 자, result in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원인, 그 다음에 뒤에 결과. 그래서 result from 하게 되면 앞에가 결과, 뒤가 원인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공화국들의 어떤 이런 관계가 적대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전쟁과 인종 어떤 이런 말살, 청소 부분이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바로 위에서 나와 있는 바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또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토가 개입했을 때만 바로 이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됐다. 뭐만 빼고는 바로 세르비아라, 그다음 몬테네그로만 빼고는 이 적대 관계가 좀 종식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해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저희 B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누굽니까? 세르비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소지적인 부분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왜냐면 이제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B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세르비아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흐름상 어색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소재 파악을 하고요. 중심 소재, 주제를 파악하시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항상 생각해 줄 거는 탭셋에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 또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육하원칙 문제는 문제에 대한 확인 반드시 꼭 먼저 해주셔야 될 거고 좀 표현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알파벳 문자를 바꾸기를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표현이 어디 나와 있나 봤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Y라고 하는 부분과 reason이라고 하는 이유적인 부분이 연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자 체계를 좀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propose chan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법령에 서명을 했다. 바로 이 라틴 알파벳의 어떤 이런 사용을 확장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proposed change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this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이유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this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카자흐어는요, 바로 이제 키릴 알파벳, 그런데 어디 사용되어지는 러시아어와 그 다음에 슬라브어에서 사용되어지는 키릴 알파벳으로 이제 보통 이 카자흐어가 이제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연결됐을 때 보기에서 우리가 쉽게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을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소위 지배가 되고 나서 바로 이 토착 카자흐인들은 원했다는 거죠. improve, 개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국어의 지위를 좀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즉 개선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뭐가 될 거냐? 바로 이 대통령이 어떤 이런 문자 체계를 좀 바꾸기를 원했던 이유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를 쓰는 거는 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란 패러프레이징 표현으로 가다 보니까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즉 카자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키릴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이 러시아의 어떤 이런 통치 어떤 이런 기관과 연결되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보시면 이 키릴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어에서 이제 보통 사용되어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모국어들 지금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카자흐어에 대해서 바로 어떤 식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좀 지위를 좀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답이를 쓰는 거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실은 카자흐스탄을 소위 지배했던 상황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재를 좀 버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를 쓰는 거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지문에 좀 확인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 항상 우리가 또 생각해 주실 거는 지금 보시면 문제에 대한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설사 이제 문제와 관련된 표현을 또 지문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또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correct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대로 또 표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또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보면 A에 보시면 건물이 소위 수리를 위해 닫혀진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문 내용을 보셨을 때 확인되지가 않고요. B번에 보시면 소위 조사관, 감독관은 확인을 할 거다. 세대, 안, 박 모두를 확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지문에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화재 감독관, 조사관이 이제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소위 조사, 감독에 대한 대부분은 바로 뭐가 이루어질 거지만 건물 내에 있는 화재 진압 시스템을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검사를 하겠지만, 바로 또한 뭐도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각 세대 안에 있는 소화기도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밖, 그 다음에 세대 안에 대한 확인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C번에 보시면 주민들은요, 요구받아요. 바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는 감독,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건물을 떠나라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위 이제 이렇게 감독이나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소위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어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세대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집 안에 좀 있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C번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바로 이 소화기의 어떤 요금적인 부분은 건물 관리비에 소위 청구가 될 거다 또는 청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청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화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정보가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보시면 바로 이 소방 감독관이 와서 감독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건물에 있는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감독을 할 거고 소위 조사를 할 거고 또한 뒤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 세대에 있는 소화기를 또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바로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 거지 관리비에 또 부과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어 좀 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앞쪽에 stop b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op by 하게 되면 어디에 잠깐 들르다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op이라는 동사 대신에 뭐 come이라든지 drop이라든지 swing 이런 단어로 바꿔서 다 똑같이 뭡니까? 어디에 잠깐 들르다의 표현이 될 거고요. 우리 stop 같은 경우에는 by를 쓸 수도 있지만 off라는 I를 같이 써도 똑같이 뭡니까? 어디에 잠깐 들르다의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orrect 문제 같은 거를 푸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correct 문제 어차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골라주는 문제니까 쉽게 풀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correct 문제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찾기가 쉽겠지만 보통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제 소위 모든 보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도 역시나 연결돼서 우리가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7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우리 문제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서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다. 저희가 35문제를 40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 소위 마킹까지 끝내려면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소위 이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6번 문제를 보시면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제죠. 그런데 정확히 뭡니까? Capital Punishment라고 하는 소위 사형에 대한 주제가 뭐냐 그랬어요.
좀 땡큐한 거죠. 어쨌든 소재는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제를 파악하려면 소재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중심 소재를 좀 파악을 하고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봐주셔야 되겠지만 이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땡큐하게 어쨌든 소재를 또 먼저 던져줬어요. 사형에 대한 얘기, 사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소위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단문으로 실전 문제에서 23, 24, 25번에 나오는 추론 문제를 보실 때는 지문 내용 읽어주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봐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떴을 때는 보기를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보기 내용을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지문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거기서 멈춰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지문 끝까지 가야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주제를 먼저 좀 볼게요. 소위 사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형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deter A from B죠. 자, 우리 deter A from B 하게 되면 A가 B하는 것을 막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즉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막느냐? 소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좀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적인 부분은 바로 이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종종 보이는 이런 연결어들 부분 잘 보셔야 되죠. 그러나라든지 또는 그러므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은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줘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나 어떤 이런 통계적인 어떤 증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 사실이다라고 소위 demonstrate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문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 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실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갖고 결국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를 쓰는 건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지금 보시면 deter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슬쩍 뭘로 뺐습니까? prevent라는 단어로 빼고 있죠. 똑같이 뭡니까? 막다의 뜻이 되는 거죠. 즉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위 중범죄를 막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소위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좀 볼게요. 자, 보기 전에 그럼 먼저 우리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기를 먼저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B번, 일부 범죄는요, 용서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질렀기 때문에, 즉 누가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일부 범죄는 용서될 수가 있어요. C번, 소위 범죄, 소위 처벌의 신속성이요, 더 중요해 돼요. 처벌 형태보다. 처벌의 신속성이 처벌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 D번, 더 많은 자원이 소위 투입이 돼야 됩니다. 바로 뭘 하는 데 있어서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갖고 머릿속에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내용 갑니다. 다시 우리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확인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 지문에서 얘기하려고 한 포인트는 결국은 소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막아주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첫 번째 문장부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또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소위 연구에서는 뭐라고 보여주고 있느냐? 그냥 단지 잡혀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한 뭐다?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로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형만큼 효과적일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 통해서 우선 답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아까 보시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사형만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종신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A번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지금 보시면 단어가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뭐였습니까? 보시면 capital punishment가 이제 사형이었는데 그 사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death penal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 더 있어요. lethal punishment. 이 표현도 똑같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lethal 하게 되면 치명적인 처벌이다 보니까 똑같이 뭐가 되느냐? 사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형이 많은 어떤 이런 중범죄를 막아주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위 어떤 이런 정신병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뒤쪽에서 보시면 소위 이 감정 고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어떤 그런 결과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을 할 거다. 바로 뭐 했을 때만 역할을 할 거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처벌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소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억제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할 거야. 바로 뭐 했을 때만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즉 바로 범죄가 일어나서 곧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경우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어떤 이런 처벌의 신속성이 사실 처벌의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B번이나 D번 같은 건 우리가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지문, 2문항의 추론 문제 나왔을 때는 지문 자체를 다 보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보기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소위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셔야 될 거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소위 지문 끝까지 가야지만 또 답을 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역시나 또 좋은 문제 많이 또 풀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